일요일 저녁, 저는 부모님 집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 식사를 예상했어요. 하지만 눈앞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삼겹살과 된장찌개 대신 식탁에는 LA 갈비와 전복찜이 놓여 있었어요. 샐러드와 과일까지 마치 명절이나 생일처럼 차려진 상이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샴페인 병이 서 있었어요. 뭐 축하할 일이라도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미소만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샴페인 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톡 하는 코르크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동생 민서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연 38살입니다. 대기업 인사팀 차장으로 15년째 일하고 있어요. 5년 전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혼자 살며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어요. 방 2개짜리 32평. 제가 10년간 모은 돈으로 산 제 집이었습니다. 동생 한민서는 29살이에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부모님 용돈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언니, 민서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였어요. 다음 주에 언니 집으로 이사 갈게. 저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뭐라고? 언니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이미 짐도 좀 옮겨놨어. 순간 지난주 차고를 열었을 때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 베란다에도 짐이 가득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엄마는 잠깐 맡아둔 거라고만 했어요.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게 민서의 짐이었어요. 민서야, 그건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아, 일단 들어봐. 아빠가 말했습니다. 민서가 독립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혼자 방을 구하기엔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워. 내 집엔 빈 방이 하나 있잖아.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집이 제일 좋아. 회사도 가깝고 언니가 있으니까 안전하잖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면서요. 갑자기 한 달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와 이모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집에 민서 방 꾸며주면 되겠네. 큰 방은 지연이가 쓰고 작은 방에 침대 하나 들여놓으면 딱이야. 그러게. 지연이도 혼자 사는데 동생이랑 같이 살면 좋지. 당시엔 그냥 잡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그건 이미 짜여진 계획이었습니다. 제 집이 제가 10년간 모아 산 제 공간이 제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서늘한 감정이 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배신감이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 집이에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고 제가 매달 대출을 갚고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연아, 동생인데 가족끼리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당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요. 언니니까 동생을 도와줘야 한다고요. 저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테이블 천에 파고들었어요. 식탁 중앙에 놓인 서류 봉투가 보였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것이었어요. 원래는 식사 후에 꺼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멎었어요. 엄마, 아빠, 민서 모두의 시선이 제 손끝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했어요. 봉투의 겉면에는 해외 발령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저는 서류 봉투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매매 계약서였어요. 한 달 전에 계약했고 다음 달 중순에 잔금 치르고 집을 비워줘야 해요. 식탁이 고요해졌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아빠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는 눈을 크게 떴고 민서는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민서가 물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그러니까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지연아, 지금 장난하는 거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취소하면 돼. 계약금 날리면 되잖아. 얼마 받았어? 내가 보전해 줄게. 안 돼요. 계약금뿐 아니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해요. 그리고 저는 취소할 생각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새 집도 알아봤어요. 원룸이요.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예요. 엄마가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지연아, 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서한테 이미 약속했어. 내 방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집을 팔았다고? 동생을 버리는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약속한 적 없어요. 엄마가 혼자 약속하신 거예요. 가족이 그렇게 따지고 사는 거야? 언니가 동생 좀 도와주면 안 돼? 민서가 끼어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 나 진짜 갈 데 없어. 알아? 저는 민서를 봤습니다. 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자취방 구하면 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돈이 어딨어. 나 지금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래서 내 집에 공짜로 얹혀 살겠다는 거야?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 목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그날 이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큰 이모의 전화였어요. 지연아, 네가 집을 팔았다며? 민서가 어쩌라고? 큰이모, 이건 제 일이에요. 일이긴 무슨 일이야. 동생이 노숙자가 될 판인데. 네가 언니야, 동생이야? 화요일 오후 아빠 친구분의 전화였습니다. 지연아, 나 김 사장이야. 내 아버지한테 들었어. 민서애 정말 불쌍하더라. 네가 집 하나쯤 내줄 수 있지 않아? 죄송하지만 이건 가족 문제예요. 가족이니까 하는 소리지.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수요일 저녁 사촌 언니의 문자였어요. 지연아, 민서 SNS 봤어? 정말 힘들어 보이던데. 언니가 좀 도와줘. 가족이잖아. 저는 민서의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올라와 있었어요. 부모님 집 베란다에 쌓인 짐더미였습니다. 캡션은 이랬어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준비했던 게 다 무너졌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유유. 무슨 일이에요? 괜찮으세요? 그리고 엄마의 댓글도 있었어요. 우리 딸 엄마가 있어. 걱정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요일 점심시간 회사 동료 유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저희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어제 편의점에서 민서 씨 만났어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바하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집을 팔았다면서요? 민서 씨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유리 씨, 그건 지연 씨 사정이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동생이잖아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서 씨 정말 착하던데 언니 욕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만 하더라고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모습이 유리창에 비치는 걸 봤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냉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악역이 되어 있었어요. 동생을 버린 냉혈한 언니, 가족을 외면한 이기적인 여자. 제가 15년간 일하고 10년간 돈을 모아 혼자 힘으로 집을 샀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언니니까,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한다는 당위만 있을 뿐이었어요. 밤 11시, 저는 원룸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지붕 수리 견적서 850만 원, 보일러 교체 견적서 420만 원, 화장실 누수 공사 견적서 380만 원, 그리고 통장 사본, 잔액은 2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 집 지붕이 무너질 뻔했어요. 태풍이 지나간 후였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고 보일러는 겨울이 오기 전에 완전히 고장났어요. 화장실 누수는 아래층까지 피해를 줬습니다. 수리비는 예상의 2배였어요. 저는 비상금을 모두 썼습니다. 카드론도 받았어요. 그래도 부족해서 부모님께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큰 집을 샀니?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가족을 이루고 싶었다고, 그래서 방이 2개 필요했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제 그 꿈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감당할 수 없는 집과 끝없이 쌓이는 빚뿐이었어요. 저는 매매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매도가는 3억 2천만 원이었어요. 대출을 갚고
중개 수수료를 내고 수리비 빚을 갚으면 제 손에 남는 건 4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돈이기도 했어요. 저는 펜을 꺼내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 문장을 10번 적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 저는 부모님 댁 거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재무설계사 박서연 씨가 저와 함께였습니다. 손에는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희 이모도 왔습니다. 엄마의 동생이자 제가 어릴 때부터 제 편을 들어주던 유일한 어른이었죠. 갑자기 왜 이렇게 사람을 불러? 엄마가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다 같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실 식탁에는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빠, 엄마, 민서, 그리고 삼촌과 큰이모도 왔습니다. 지난 며칠간 제게 전화로 비난을 쏟아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죠. 식탁은 지난주와 달랐습니다. 갈비나 전복 대신 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견적서, 통장 사본, 대출 명세서, 그리고 매매 계약서. 이번엔 잔치상이 아니라 증거 테이블이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박서연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가 떠 있었어요. 한지연 씨의 재정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수입부터 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섞이지 않은 숫자만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월급세후 320만 원, 여기서 대출 상환월 1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40만 원, 생활비 80만 원, 남는 돈은 5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큰이모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박서연 씨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어요. 작년 집 수리비가 총 1,650만 원 들어갔습니다. 지붕, 보일러, 누수 공사였죠. 한지연 씨는 이 돈을 비상금과 카드론으로 충당했습니다. 현재 카드론 잔액이 1,200만 원,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떠올랐습니다. 매달 이자만 15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50만 원으로는 원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빚이 늘어나고 있죠.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도희 이모가 물었습니다. 매도가 3억 2천만 원에서 대출과 수리비 빚을 모두 갚으면 손에 남는 돈은 약 4,20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원룸 전세를 구하고 빚 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박서연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한지연 씨가 집을 판 건 감정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저는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아빠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고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민서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큰이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민서가 힘들 때 도와줘야지. 언니, 도희 이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연이랑 민서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 두의 얘기 좀 할게. 도희 이모는 천천히 말했어요. 비난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한 것을 말하듯이요. 지연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했어. 대학 등록금 절반을 스스로 벌었지. 졸업하고도 빚 갚느라 5년을 허리띠 졸라맸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집을 샀어. 저는 이모를 봤습니다. 이모는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서는 달랐어. 대학 4년 내내 등록금과 생활비를 부모님이 댔지. 졸업하고도 계속 집에 살면서 용돈 받았고 취업 준비한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났어. 이모, 나 취업 준비 진짜 했어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했지. 알아. 도희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민서야, 네가 지난 5년 동안 번 돈이 얼마니?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 한 달에 평균 얼마 버니? 그건 내가 물어봤잖아. 작년에 너 한 달에 50만 원도 안 번다고 했어. 삼촌이 끼어들었습니다. 민서야, 지금 일은 하고 있니? 민서는 고개를 돌렸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해요. 주 3회. 그게 다야? 네. 그럼 월급이 얼마야? 70만 원 정도요. 삼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서야, 너 29이야. 곧 30이고. 그런데 왜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내 생활비를 내줘야 하니? 민서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노력은 인정해. 큰이모가 말했습니다. 근데 민서야, 너 지연이 집에 들어가서
월세라도 낼 생각 있었어?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리비는? 공과금은? 질문이 이어졌어요. 민서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나는 언니가 도와줄 줄 알았어요. 가족이잖아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만 왜 이래요?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민서야,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널 안 도와준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거짓말. 언니 월급 많잖아. 많아도 빚이 더 많았어. 너도 이제 받잖아.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민서야. 근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나 혼자 감당했어. 민서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들 언니 편이네요. 다들. 그녀는 의자를 확 밀어내며 일어났어요.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서야. 엄마가 불렀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엄마는 일어나려다가 멈췄습니다. 도희 이모가 엄마의 팔을 잡았거든요. 가지마. 민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는 천천히 다시 앉았습니다. 아무도 민서를 쫓아가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민서가 울며 나갔는데 아무도 달래러 가지 않은 게 가족 서사의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서의 뒷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녀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세상에는 혼자 걸어야 하는 길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안전망이 아니라는 걸. 이사 당일 새벽 6시였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박스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고 트럭은 10분 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엄마와 민서가 서 있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엄마가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계약 취소하고 민서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 이제 그만해요. 제발 부탁이야. 민서가 정말 갈 데가 없어. 민서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언니,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진짜 반성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민서야. 저는 민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 지난 일주일 동안 뭐 했어? 알바했어. 그것만?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취방 알아봤어? 친구네 집 알아봤어? 부모님 집에서 계속 살면서 구직 활동이라도 했어? 그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냥 언니가 마음 바꾸기만 기다렸지.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가 날 정말 싫어하는구나. 싫어하는 게 아니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그냥 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야. 지연아,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언니야. 동생 좀 돌봐줘야지. 엄마는 왜 민서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왜 민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안 해요? 왜 항상 나한테만 양보하라고 해요? 그건 네가 더 잘 사니까. 더 잘 살아서 빚이 1200만 원이에요? 집 팔아야 할 만큼 힘들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도 떨렸어요. 엄마는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어요. 내가 힘든지,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항상 민서만 먼저였어요. 엄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트럭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저 가봐야 해요. 나가주세요. 지연아, 제발. 엄마, 나가요. 저는 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와 민서는 천천히 복도로 나갔어요. 문을 닫는 순간 민서가 뒤돌아봤습니다. 언니, 후회할 거야. 후회는 내가 할게.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쾅! 트럭 옆에는 회사 동료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 씨 왔어요. 태훈은 작업복을 입고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뒤에는 기획팀 수진과 영업팀 재민도 있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유리한테 들었어요. 오늘 이사 간다고.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게요. 빨리 끝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요. 빨리 시작해요. 4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무거운 짐을, 수진은 박스를, 재미는 가구를 날랐어요. 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지연 씨, 이 소파 진짜 무겁네요. 조심해요. 괜찮아요. 재민이 힘 좀 쓰잖아요.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후 3시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15평짜리 원룸,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것이었어요. 빚 없는, 온전히 제 것. 와,
여기 전망 좋은데요? 수진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도심 풍경이 펼쳐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로 정했어요. 지연 씨, 냉장고 어디 놓을까요? 주방 옆에요. 짐을 정리하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땀범벅이 되었어요. 자, 다 끝났다. 태훈이 손을 털며 말했습니다. 배달시켜서 같이 먹어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지연 씨는 이사 왔으니까 쉬어요. 우리가 살게요. 결국 치킨과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4명은 바닥에 둘러앉아 먹었어요. 지연 씨, 힘들었죠? 수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요. 이제 좀 나아질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태훈이 캔 맥주를 건넸습니다. 지연 씨 새 출발을 위해 건배. 4개의 캔이 부딪혔어요. 딸깍. 밤 10시 모두가 돌아간 후였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좁았지만 조용했습니다. 관리비는 8만 원으로 줄었고 대출은 없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빠였어요. 여보세요? 지연아, 나야. 아빠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이사 잘 끝났니? 네, 아빠. 미안하다. 네, 내 말이 맞았어. 우리가 너무 민서만 챙겼구나. 아빠는 한숨을 쉬었어요. 근데 지연아, 습관이라는 게 무섭더라. 민서가 울면 자동으로 달래게 되고 네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많이 혼란스러워해. 지연이 네가 힘들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 아빠, 응, 저 괜찮아요. 이제 정말 네, 조금 쓸쓸하긴 한데 그래도 제 선택이니까요. 아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연아, 네가 자랑스럽다. 뜻밖의 말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진 강좌 신청 페이지였어요. 3개월 과정. 매주 화요일 저녁. 초보자를 위한 도시 사진 강좌.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오래 미뤄뒀던 것이었어요. 하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것.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습니다. 3달이 흐른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초대를 받아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 냄새였어요. 왔니? 엄마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습니다.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미소가 조금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서는 조금 있다 온대. 회사 일이 좀 밀렸나 봐. 저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은 소박했어요. 갈비나 전복이 아니라 평범한 가정식이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 몇 가지. 아빠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연아, 요즘 어때? 괜찮아요. 회사 일도 안정적이고 사진 강좌는 재밌어요. 이번 주에 첫 작품 제출했어요. 그래, 나중에 좀 보여줘.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짜 궁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 민서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편의점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늦어서 미안. 음료수 샀어. 민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화장도 옅게 했어요. 옷차림도 편한 복장이 아니라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였습니다. 회사 일 많아? 제가 물었습니다. 응, 오늘도 좀 나갔다 왔어. 마케팅 자료 정리하는 거 도와줬거든. 민서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한 달 전 저는 민서에게 회사 마케팅팀 보조직을 소개했습니다. 계약직이었고 월급도 많지 않았어요. 180만 원. 하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해봐야 알아. 민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자잘한 심부름이었어요. 자료 복사, 회의실 예약,
간단한 데이터 정리, 화려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성실했습니다. 지각 한 번 안 했고 상사의 지시를 빠르게 따랐어요. 2달 차에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민서는 카드값을 갚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달 카드값 다 갚았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민서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뿌듯함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잘했어, 민서야. 저는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있어? 응, 왜? 나 예산표 좀 짜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어? 저는 민서를 봤습니다. 민서의 눈은 진지했어요. 좋아, 우리 집으로 갈까? 오후 4시, 저희는 제 오피스텔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과 계산기 그리고 민서의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월급이 180만 원이야. 세후로는 165만 원 정도 받아. 민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부모님께 생활비 30만 원 드리고 교통비랑 식비로 40만 원 쓰고 남는 게 95만 원이야. 저는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15%를 저축하면 25만 원이야. 1년이면 300만 원, 300만 원. 민서는 숫자를 뚫어지게 봤어요. 보증금 500만 원짜리 원룸 구하려면 2년은 걸리겠네. 응, 하지만 할 수 있어. 저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가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어요. 언니 미안해. 그동안 괜찮아. 아니야. 나 정말 철없었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민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저는 민서를 안아줬습니다. 잘하고 있어, 민서야. 저녁 7시, 저희는 다시 부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창가에서 엄마와 아빠가 저희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지만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잘 다녀왔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네, 민서 예산표 짜는 거 도와줬어요. 그래, 잘했네. 엄마는 민서를 봤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걱정스럽지는 않았어요. 민서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아빠는 소파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너희 둘한테 미안하구나. 아빠, 응. 지연이한테는 너무 많이 기대했고 민서한테는 너무 많이 대신해줬어. 엄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대신해줬던 것 같아. 엄마는 조용히 말했어요. 도와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너희 둘 다 잡고 있었던 건가 봐. 지연이는 짐을 지게 만들고 민서는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고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근데 지연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야. 밤 10시. 저는 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심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민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언니 고마워. 오늘 진짜 많이 배웠어. 사랑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사랑해. 천천히 가자. 도움과 방임 사이에는 미묘한 선이 있었습니다. 사랑과 경계 사이에도요. 때로는 대신 내주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 걷게 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스스로 일어나게 하는 것. 완벽한 균형은 없을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우리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를, 서로를 지키는 방법을, 그리고 진짜 함께하는 방식을. 저는 카메라를 들고 창밖을 찍었습니다. 딸깍 불빛들이 렌즈에 담겼어요. 저마다의 속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요. 우리도 그렇게 각자의 속도로 빛나면 되는 거였습니다.